이 네 가지의 도구를 쓰셔야만 음식물 찌꺼기가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혁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 치주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주질환 하면은 치과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막상 여쭤보면은요, 이게 뭔지도 모르시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치주질환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얘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치주질환이 뭐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태어나서 치과에 한 번도 안 갔다. 한 번도 안 가는데도 식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열심히 닦고 또 치과도 자주 가는 편인데 왜 이렇게 자꾸 치아가 망가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유는 간단하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몸이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치아가 안 좋으신 거는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 유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은 난 이는 잘 닦는데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치과 의사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못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치주질환이 생겨서 잇몸 주변이 붓고 피나고 해서 이가 빠져버리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이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하고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요,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치주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의 멀쩡한 치아를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잇몸질환, 치주질환이 심하신 분들은요, 충치가 잘 안 생기고요. 반대로 충치가 좀 심하게 생기는 분들은, 이가 잘 썩는 분들은요, 잇몸뼈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충치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 치과에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충치를 제거하고 기둥을 세워서 어떻게든 치아를 쓰실 수 있게 이를 씌워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빠져버리면은요,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잇몸 질환이 잘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잇몸 질환이 잘 안 생기느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유는 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임플란트 수술은 쉽게 얘기해서 이가 빠진 다음에 잇몸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거죠. 충치로 인해서 이가 빠지신 분들은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잇몸 뼈를 구멍을 뚫어보면은요, 잘 안 뚫립니다. 근데 반대로 치주질환이 있어서 이가 흔들거려서 빠지시는 분들한테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보면은요, 이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쑥쑥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스티로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잇몸뼈 자체가 스티로폼처럼 약하고 또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 같이 잇몸뼈가 단단하고, 이 차이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치주질환이 잘 생기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남편은 그 등치가 산만해서 또 통뼈다. 이 뼈 자체가 통뼈고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왜 잇몸뼈는 그럼 스티로폼 같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 치조골, 잇몸뼈하고 이 다른 부위의 뼈의 밀도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잇몸뼈가 왜 약해지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실 겁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치아는요, 주변에 이렇게 잇몸뼈가 감싸고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잇몸살이 덮고 있죠. 근데 치주질환이 생기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입안에 식사하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음식물을 전혀 섭취 안 하고 한 달, 불가능하긴 하지만 6개월, 1년 동안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요, 치주질환이나 충치는 안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바로 치주질환의 진행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멀쩡하던 잇몸뼈가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아서
이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치주 세균입니다. 충치를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세균이고요. 이 세균이 음식물을 먹어서 배설물을 내뿜으면서 점점점 이렇게 잇몸 뼈를 녹이니까 결국은 치아가 빠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초기 증상으로는 잇몸이 붓고 피나고 하는 증상이 있다가 이 부분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치아가 빠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시점에서 제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좀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많이 남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억울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소리냐. 나는 내 나름대로 닦는다고 열심히 닦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3번씩 이도 닦고 하는데도 잇몸이 자꾸 나빠지니까 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잇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누가 봐도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이죠. 보시면 이도 벌어지고 또 잇몸도 꺼지면서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낄 틈이 점점 많습니다. 네, 보시면 누가 봐도 이분은 식사를 하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잘 안 빠질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또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잘한 음식들이 많이 끼거든요. 근데 보통 칫솔질을 하시게 되면은요, 치약 자체가 화하기 때문에 보통 칫솔질만 하십니다. 그러면은 입안이 화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남았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보통 칫솔만 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니까 칫솔만 쓰는데 이렇게 칫솔만 쓰셔서는 절대로 치주 질환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냐면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 진공 청소기만 가지고 집안 청소를 하시진 않아요. 그러면은 집안이 청소는 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남아있기 마련이죠. 집안을 청소하는 도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먼지를 터는 거, 또 이렇게 빗자루하고 이렇게 쓰레받기로 청소하는 거,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돌리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물걸레질을 한번 하는 거, 이렇게 집안은요 청소하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도요 절대로 칫솔질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치간 칫솔이고요. 보통 이 치간 칫솔을 쓰면은 이하고 이 사이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이하고 이 사이에 쓰는 실, 그리고 이렇게 수압 세정기, 이것은 이제 강한 수압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해보면 수압 세정기,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이 4가지의 도구를 쓰셔야만 음식물 찌꺼기가 빠집니다. 게다가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음식물 찌꺼기는 특히 이 여러 가지 도구를 써야만 음식물 찌꺼기가 빠지고요. 물론 이렇게 4가지 도구를 쓰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매일매일 하는 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집안 청소는 매일매일도 해야 되지만 한 6개월, 짧게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안 전체 식구들이 다 모여서 대청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를 같이 들어가지고 침대 밑을 닦는다거나 그런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힘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잇몸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대청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고민이 나는 관리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가 점점 나빠지고 또 치과에 다녀도 잇몸 질환이 점점 심해진다고 이렇게 불만이 가지신다거나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은 치주 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았기 때문이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은 것은 본인이 정확한 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책상에 계속 앉아 있는데 반에서 1등 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한다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겠죠. 치주 질환도요. 음식물 찌꺼기를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 4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매일매일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잇몸이 좋으신 분들도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석 달에 한 번씩은 오셔서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고 또 이 4가지 도구를 쓰는 방법, 또 스케일링도 하시고 한다면은 치주 질환이 진행되지 않고요. 이 건강한 잇몸으로 식사를 잘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치주 질환은요, 치과 의사들이 말씀드릴 때 보통 암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잇몸이 붓고 아프고 하는 증상이 나오는 것은요, 거의 이가 빠질 단계까지 이르러서야 본인이 이가 아프고 뭐 붓고 피나고 하는 증상이, 자각 증상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암도 말기암 가까이 돼야 뭔가 아프고 자각 증상이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시지 않으셔도 미리미리 치과에 가셔서 관리를 좀 해보시고, 특히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좀 이가 안 좋으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옛날부터 하셨지 하는 분들은 본인이 증상이 없으셔도 꼭 치과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고 하신다면요, 이와 같은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주 질환이 생기는 이유, 또 치주 질환이 본인이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치주 질환이 나빠지는 이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제가 어떻게 잇몸 질환 관리하시고 병원에 어떻게 다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내용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